중국 남경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야미띵스 야미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오늘은 특별히 남경이 아니고 중국 운남성의 리장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문득 여행하다가 달력봤는데 벌써 17일이더라고요. 9월 12일 날 중국 남경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왔고요. 오늘은 벌써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2개월간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실 2개월이라고 하면 무슨 교환학생 2개월밖에 안 해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만 파견을 왔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는 기간은 대부분 아마 4개월에서 5개월일 거예요. 벌써 저 같은 경우는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2개월이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은 경험을 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제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2개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오게 된 이유는요, 이케아 가는 이야기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긴 한데 일단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중화권에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그 중국 특유의 그런 느낌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고, 중국에 한 번도 교환학생을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보단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조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어요. 교환학생을 한 학기라도 조금 꼭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교환학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 제도에 있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교환학생 하면서 느낀 점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먼저 중국어 공부는 진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면 무조건 중국어가 향상될 거야. 나 중국어 잘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것보단 중국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중국어만 배우거든요. 쓰기, 듣기, 읽기 이런 식으로 과목이 여러 개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에 있는 학원에 가셔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웬만한 중국어 학원에 가면 다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어 공부는 교환학생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몫이지만 중국 교환학생을 하면서 좋은 점은 중국인 학교에 다니는 그런 중국인 학생들이랑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조금 그 학생들이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기숙사에서 진짜 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교환학생 오기 전에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블루베리 이런 단어들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교환학생 하면서 제가 진짜 나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방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한테, 이모한테 문제 생겼다고 말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요. 확실히 살기 위한 중국어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들으면 바로 익혀지고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약간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데 진짜 그 친구들만 쓰는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유행어 같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 중국인 친구들이랑 위챗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중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문자상에서의 말투도 조금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약간 뒤에 어기조사처럼 뭐뭐 너를 붙인다든지 뭐뭐 아를 붙인다든지 약간 그런 조금 더 원어민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중국인 기숙사에 저희도 투입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친구들이 가는 마트에 똑같이 가고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 똑같이 먹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TV에서 보던 그런 중국 학생들의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그 부분이 저한테는 중국 교환학생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환학생을 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왜냐면 교환학생 수업은 일반 본과생 유학생들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 시간에 대한 조금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짜투리 같은 시간이랑 그런 수업 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교환학생이 사실 여타 다른 국가권에 비해서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미국 쪽이나 뭐 그런 유럽 쪽 영어권에 가는 학생들보다 중어권에 가는 학생들이 쓰는 돈이 훨씬 적긴 한데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지금 한 달에 생활비로 한 4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식비가 한 2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생필품 사는 거,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쓰는 돈. 학식은 한 끼에 한 13원, 14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도 학교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식 먹고 학교 나갈 때는 이제 밖에 있는 음식 오랜만에 한 번씩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 하면서 여행까지 하려면 돈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환학생 하면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용돈만으로 생활을 했더라면 진짜 생활비만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모아놨던 제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돈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만약에 그 돈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여행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교환학생을 하면서 혹시나 주위에 여행을 좀 많이 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돈을 조금 모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최저시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 아르바이트는 한국에서 많이 하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경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경으로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도시가 아니어서예요. 이건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학교 선택하실 때 굉장히 좋은데, 중국에는 1선 도시랑 2선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선 도시 같은 경우는 상해, 경, 굉장히 발달 속도가 빠른 곳들, 그리고 수도를 비롯한 그런 곳들이고요. 2선 도시는 1선 도시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대도시 형태를 갖춘 대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남경도 2선 도시, 항저우 2선 도시, 그다음 하얼빈 같은 도시도 2선 도시, 2선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늘이 파랗고 굉장히 갈 곳이 많습니다, 남경은. 일반적으로 상해랑 남경이랑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해 갈지 남경 갈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와서 본 남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남경 안에서 놀러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남경에서 가야 될 곳은 그래도 다 가고 교환학생 마치고 싶어서 다 적어놨거든요, 어디 갈지. 상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해는
이런 유적지 같은 곳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남경에 비해서. 대신 상해에는 예쁜 카페도 많고 브런치 카페도 많고 좀 그런 문화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남경은 또 오히려 예쁜 카페나 그런 브런치 카페 같은 건 조금 몰려있는 특성이 있고요. 또 잘 없어요, 사실. 남경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사람은 어디든지 다 많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상해랑 일단 그 지금 제가 있는 운남 지역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저한테 진짜 와닿았던 게 교통편이랑 말투. 먼저 교통편 같은 경우는 남경을 기준으로 상해는 엄청 발달되어 있죠. 왜냐면 호선도 굉장히 많고 이 지하철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상해는 요즘에 그 애플페이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교통카드 없이 폰만 대면 바로 그 지하철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있는데, 대신 운남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쿤밍 같은 대도시를 빼놓으면 여기도 지하철은 없고요. 조금 그런 부분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날씨겠죠. 상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상해랑 워낙 가깝고 일반적으로 중국을 나눴을 때 상해랑 남경은 항상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걸지는 몰라도 상해 갔을 때 딱히 뭐 그런 위화감 같은 게 없었어요, 많이. 근데 제가 지금 운남 여행하면서 여기에서 만난 분들이 일단 충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저기 위에 선양이라는 쪽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후베이성에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셋 다 말투가 다 달랐어요, 진짜로. 특히 충칭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던 게 짧은 단어, 교환 학생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이 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성조는 똑같은 건 맞는데 그 성조를 파고드는 그 사투리의 특유의 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칭에서 오신 언니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제가 많이 못 알아들었고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말을 할 때 너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조금 그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보면 또 교환학생을 가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교환학생을 가는 그 학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7가지 내용을 컴퓨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빼고 남은 것들 고른 게 지금 제가 와 있는 학교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이 학교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좀 시안이나 그런 곳들처럼 안쪽에 있는지, 북쪽이랑 남쪽을 나눌 때 표준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날씨도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북쪽은 진짜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진짜 추운 거는 진짜 죽어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남쪽으로. 그래서 조금 날씨 부분도 놓치기 쉽지만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위치입니다. 학교가 어디 있는지예요, 진짜. 그 도시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시내 많이 나가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 학교 위치를 찾아보실 때 진짜 좋은 방법은 이 학교 위치 주위에 스타벅스, KFC, 맥도날드가 요 3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 3개가 다 있으면 나름 번화가예요, 진짜로.
근데 이 세 개가 다 없다? 그러면 조금 시내랑 떨어진 곳일 수 있어요. 위치랑 더불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접근성. 아무래도 교통편이겠죠. 학교가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 주위에 지하철역이 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다음은 커리큘럼이고요. 커리큘럼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뭐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이 수업 시수로 내가 한국에서 인정받아야 될 뭐 그런 학점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커리큘럼이랑 또 관련돼서 진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수업을 받는 그 수업 분위기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특수한 케이스라서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대학교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6명이면 그 6명끼리 그냥 수업이 듣거든요. 너무 소수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손들어서 이거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일반적인 학교,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교환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이 점점 세분화되고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수도 많아집니다. 근데 학생들 수가 많아지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수업이 단체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와도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대신 또 이렇게 다양한 국가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으면 같이 중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랑도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 학교 기파견자들이 하는 그런 후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수업은 몇 명이서 듣고 어떤 수업을 듣고 이런 부분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학생 서비스입니다. 사실 학교에 유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유학생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자체에서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인을 그 학생들에게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버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유학생들이 현지에 있는 그런 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학교는 주말마다 그게 큰 대형 버스 같은 걸 빌려서 유학생들끼리 다 같이 그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구경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찾아보셔야 돼요. 대신 이런 유학생 서비스가 확실히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중국인 현지인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있으면 진짜 활용 많이 하시고 없으면 열심히 찾아보시고 지금까지 일단 제가 2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조금 중요하다 싶었던 거 그리고 오기 전에 알아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을 와서 지금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인 친구들 사귀고 중국인 친구들이랑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끔은 저 혼자 나가서 도시 구경도 하고 또 그 도시의 유명한 음식들도 먹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환학생이라는 건 진짜로 대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중국 내에서도 학생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관광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는 편이고요. 중국 학교 측에서도 유학생들을
이 어떤 문제를 겪는다든지 그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생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진짜 다른 개인적인 그런 루트보다는 조금 교환학생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알차게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외에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중국은 진짜 갈 곳이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은 곳이니까 너무 중국에 대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중국 교환학생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직접 모셔서 부딪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